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이 참 시끄럽네요. 무슨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그러질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나는 올해 새가 바뀌었으면은 만으로 65세 넘기고 몇 개월 더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갈등이 심하고 극렬하게 무슨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체포로 가겠다 하는 그 민노총 세력이 있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 그 시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 민노총 사람들 불쌍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잘못 알고 속아서 마치 그들의 행동이 자주 독립이고 항일이고 약자를 보호하고 그런 줄 알고 속아서 그렇게 날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그 내가 받은 그런 교육, 기억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6.25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6.25 전쟁은 김일성이 일으켰다. 북침으로 쳐들어올라가다 제압당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6.25의 주범은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이 무기 주고 중공군 동원해가지고 일부 북한 무장 세력하고 그렇게 해서 기습적으로 남침을 지시하고 물자 대주고 그렇게 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김일성은 사실상 지역 소두령으로서 그런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역량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역량이 없어요.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은 소련 공산당들은 무산 계급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돈 있는 지주, 자본가, 인텔리, 공무원, 교육 많이 받은 사람, 군인 다 잡아 죽이고 그야말로 가난하고 못 살고 노동자, 농민들이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핍박받고 살아왔으니까 다 때려 죽이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돼서 그 재산 다 빼앗고 너무 마누라, 딸 다 빼앗고 이쁜 마누라 다 노동자, 농민이 차지하고 땅도 차지하고 그러자고 만들고 전쟁을 한 게 공산당들입니다. 공산당들의 목표가 그겁니다. 세상을 뒤바꾸고 부자 걸 다 뺏고 이쁜 여자 내 거 만들고 마음에 안 드는 놈 때려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김일성이는 그런 역량이 없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쟁 어떻게 했느냐? 모든 무기는 소련이 대줬습니다. 스탈린이 대준 거예요. 그 군대는 그 당시 6.25 남침 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땡 칠 때 38선 돌파한 군대 주력이 팔로군 출신입니다. 팔로군. 중국 군대예요. 중국 군대. 중국의 조선족 군대.
2개 사단이 넘습니다. 2개 사단이. 완편으로. 전쟁 나기 불과 두세 달 전에 중국 군대 내에서 국공 내전이 그 당시 채 완전히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운남 지역에 있던 그런 부대를 갖다가 조선으로 보내서 조선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38선을 돌파했던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수도는 불과 2, 3일 만에 함락당하고 낙동강까지 밀려갔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 미군이 없었습니다. 다 철수하고 부랴부랴 미군이 참전을 해가지고 밀어 올라가고 거의 압록강에 접근하고 김일성이는 고급 소련제 승용차 버리고 만주로 다 도망가고 가족들 다 만주로 도망가고 거의 군인 그 공산당 관료들은 다 도망가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스탈린하고 저기 모택동한테 애걸복걸 해가지고 군대가 왔어요. 예? 그 당시 중공 같으면은 그렇게 지금처럼 큰 소리 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소련의 지시를 받는 국제공산당의 최고 두목 스탈린의 지시를 받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의 그런 지시하에 모택동이가 군대를 보낸 거예요. 소련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중국이. 그래 군대에 얼마 들어왔냐? 총 들어온 게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 그중에서 국군 유엔군 추산 최소한 50만에서 60만은 죽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정을 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중국 군대에서는 뭐라고나 중국 군대에서는 10만에서 15만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왜 주장을 합니까? 피해 당사자가 정확하게 머리 숫자 돼서 그 숫자 한 자릿수까지 딱 돼야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 미군 추정이 옳습니다. 유엔군 추정이 옳아요.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미군, 한국군 대 중공군, 인민군 싸움이에요. 국제전쟁입니다, 그거. 문재인이는 뭔 내전이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중공군 200만 참전하고 소련도 공군 조종사들이 참전을 했어요. 알다시피 연합국 16개국이 참전했어요.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태국까지 다 내가 일일이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렇게 많은 터키 그렇게 많은 군대가 참전을 했어요. 국제전이에요. 국제전쟁.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한반도에서 마주친 국제전입니다. 국제전. 그러면은 김일성이 거기서 큰 역할을 했느냐? 김일성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200만 군대 들여온 팽덕회가 있는데 김일성이 그 초기에 전쟁할 때 들여온 맨만 가지고 그것도 다 이제 전사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혔는데 지가 어디다 지휘를 하고 누구를 갖고 전쟁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사령관이라고 합니까? 다 없는데 부하들이. 팽덕회한테 이렇게 좀 저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다가 빰 맞았다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팽덕회가 그거
김일성이 같은 놈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김일성이가 대단한 군사 병력이 있고 뭔 전략가고 영웅이고 그런 것처럼 말하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인간. 졸개 7, 8명 데리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졸개 7, 8명.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김일성이 공산당 입당할 때 입당 보증인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나는 공산당 어떻게 입당하는지 모르는데 입당 보증인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다 증언을 했어요. 김일성이가 총 몰려다니는 숫자가 8명이라고 정확하니. 그 뭐 무슨 뭐 오진호는 뭐 전령이라서 뭐 전령 어디 보낼 데도 없어요. 옆구리에 차고 있는 놈한테 뭘 어디다 소식을 보내니라고 전령이 있어. 도둑놈이에요. 강도. 공산당 이념 가진 강도. 근데 그 당시 강도들이 그냥 내가 강도다 그러면은 참 면이 안 서고 명분이 없으니까 내가 공산혁명합니다. 그러고 강도짓을 했어요. 그 내가 뺏는 건 다 혁명을 위한 거고 혁명이고 인민이고 그래서 강도하고 살았어요. 어디서 국민들이 후원자들이 돈 모아주고 세금 모아갖고 무장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무장도 뭔 무장이랄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무장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강도짓하고 돌아다니다가 일본군이 대규모 반격을 합니다. 청산리 봉오동 전투 이후로 대규모 반격을 해서 우리 독립군도 이제 세력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런 자유민주주의 측 공산당 군대 조직하고 소련의 그런 공산당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 조직들이 나눠 있었는데 일본군이 대규모로 그렇게 청산리 봉오동에서 대규모로 공격을 당하고 그러니까 토벌을 나섭니다. 일본군이.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그 사람들도 서로 그 당시 독립운동 세력, 무장 세력들도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 당시 소련 땅으로 넘어가기로 이제 회의 끝에 해가지고 소련으로 가자 말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공산당 그런 측에서는 그리고 또 공산당 측에서도 또 파가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자유시 사변이라는 게 됐어요. 그 자유시 사변이 이름부터 잘못 붙였습니다. 그 공산 세력이나 일부 그런 빨갱이 세력들이 붙이는데 자유시 사변이 자유시 참변이 아니고 독립군 몰살 사건입니다. 몰살. 그 당시 1000명 안팎 2000명 채 못 되는 뭐 그 정도 수준의 무장 군대가 있었어요. 독립을 원하는 그런 군대가 있었는데 유인이죠. 유인. 소련으로 가면은 소련에서 지원도 해줄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세력을 더 길러갖고 훗날을 도모하자. 일본 놈들하고 맞서 싸우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에요. 공산당의 마각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강을 넘어가서 아무르강을 넘어가서 거기서 있다가 거기 또 그 당시 소련의 상태는 백러시아, 러시아 왕정파, 그 다음에 공산당파 그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산당파들이 기습해가지고 다 몰살시켰습니다. 몰살.
다 몰살시켰어요. 공산당이 죽인 거예요. 공산당이. 그거 다시 강 건너서 도망가다가 가게에서 다 빠져 죽고. 그래서 그나마 1000여 명 있던 그런 무장 세력이 깨끗이 없어졌어요. 깨끗이. 그걸 무슨 뭐 흐물흐물하니 뭐 자유시 사변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고 그렇게 뼈아픈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었어요. 우리 독립군이 거기서 다 그렇게 공산당 손에 맞아 죽었습니다. 피살당했어요. 참살당하고. 거기에 와서 들어오면은 무장을 해제하라고 했는데, 아니 무장 해제할 것 같으면은 거기까지 뭐하러 갑니까? 그래서 거부하니까 그냥 기습 공격해서 다 죽인 거예요. 그 소련 파 뭐 무슨 상해 공산당 파도 있고 소련 극동 파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간연자들이 그 중에 하나가 홍범도입니다. 홍범도. 지금 뭐 홍범도 뭐 무슨 장군님이라고 그러는데, 독립유공자라고 그러는데 그자 장군 아니고 독립유공자도 아니에요. 그놈도 역시 가난한 뭐 머슴인가 뭐 이런 사람인데, 지주 이런 사람한테 아주 그냥 큰 원한을 품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 그런 공산당 정신에 갖고 있던 사람이지, 민족주의나 대한민국의 독립이나 우리 민족의 독립이나 이런 데는 눈꼽만한 관심도 없던 자입니다. 예? 그래 뭐 그렇게 해서 죽고 나니까 뭐 요즘에 저 빨갱이들은 홍범도는 그 자유시 참변에 책임이 없다. 천만에 책임 제일 많은 놈 중에 하나예요. 항의도 안 했어. 계속 소련 공산당 추종하고 다녔지. 예? 그래 도망가가지고 무슨 카자흐스탄인가 거기 가서 극장 정비원 했었어요. 그러다 죽었습니다. 거기 가서도 그 전에도 레닌인가 준 권총하고 뭐 무슨 옷도 입고 그런 거 차고 있고 아주 자랑스러워 했어요. 그 국적을 소련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뭐 강요하지도 않는데 소련 국적이에요. 그 사람이 소련 국적.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독립합니까? 소련 좋다고 소련 공산당 군대 지지하고 따라가고, 소련 공산당이 그렇게 독립군 학살해도 그 좋다고 소련 공산당 따라간 사람인데, 절대로 장군 아니고 독립유공자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 일본 군 몇 명 죽여서 독립유공자라 합니다. 일본군 죽이고 일본 경찰 죽인 강도도 그러면은 독립유공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독립의 최대 유공자는 더글라스 맥카더입니다. 더글라스 맥카더. 일본군 놈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 외에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 군인들이 희생당하고 미군들이 잡아 죽인 일본군은 가히 무슨 홍범도가 몇 명 죽인 거고는 상대가 안 돼요. 다 그런 사람들 독립유공 훈장 줘야지. 문재인 이놈 들리냐? 자, 아이고 세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일성이 뭐 했느냐?
김일성이도 일본군한테 쫓기고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소련으로 도망갔어요. 예? 소련으로 도망갔어. 하바로프스크로. 거기에 뭔 소련군 극동여단 88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서 대대장 감투 달았어요. 그 대대장 감투 달으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은 대대장? 한 1000명 되네. 부하가. 아니면 한 300명 되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들 다 합쳐봐라. 10손가락 정도밖에 안 돼요. 명목만 대대장 준 거예요. 명목만. 마이가리. 마이가리 대대장이에요. 마이가리 대대장. 거기서 일본군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숨어 지내갖고 마누라하고 살면서 낳은 게 김정일이에요. 김정일이 동생도 있어. 그 여동생도 있고 유라고 슈라고 그래. 소련 이름으로. 그 슈라는 김일성이 수상되고 평양에 왔다 그 연못에 빠져 죽었어요. 이름도 소련 이름이야. 김일성 소련 그러면 대대장이면 뭐 중령이나 달았을 것 같지? 소련 대위계급장 줬어요. 소련 대위계급장. 그놈이 일본군 물리치고 개선 장군처럼 들어온 게 아니라 소련군 앞잡이로 그냥 소련군복 입고 들어온 놈이에요. 소련군복 대위 입고 왔습니다. 대위견장 달고 온 놈이에요. 그런 게 무슨 독립운동이고. 그러면은 소련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느냐? 아시아 평화에 기여한 바가 있느냐? No! 아니야. 2차 대전이 한참 심각하다가 미국이 이제 지세를 잡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오키나와까지 점령하고 유항도도 점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아주 악질적으로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항복하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뭐 다 1억 옥쇄하자고 1억이 함께 죽자. 그 1억에는 조선 백성도 포함됩니다. 조선 백성 지금 그 타이완 백성도 다 포함이 돼요. 그놈들이 그때 다 점령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자탄 쏜 거예요. 떨어뜨린 거예요. 그 원자탄 쏴서 뭐 미국이 나쁘다 뭐 핵전쟁 천만에 원자탄 터뜨리기 아주 잘했어요. 원자탄 안 터뜨렸으면은 한국 놈 아직도 지금 뭔 일본 놈한테 굽실거리고 일본 천황한테 뭐 손뼉치고 저러고 그래야 돼. 예? 한국 신민의 서사라는 걸 외우고 그랬어야 돼. 원자폭탄 2개만 떨어뜨린 게 조금 섭섭해요. 오사카나 도쿄 같은 큰 도시에다 여러 발 쏘았어서 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이 마음이 약해. 뭐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인권 그런 게 어디 있어. 전쟁에 죽고 사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한테 인권이 어딨냐고. 그러면 인권 위해서 네가 죽을래? 그렇게 해서 일본의 원자폭탄이 2곳에 떨어졌어요. 미국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비교적 작은 도시 그렇지만은 중요한 도시 히로시마, 그 다음에 나가사키 군수공업과 군항 있고 그런데 그거 원자탄이 터지고 세상에 그런 무기가 있어서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상황에서 미군은 2차 대전 중에
소련에 어마어마한 물적 지원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물적 지원을 했어요. 같이 독일하고 싸우느라고. 그래서 독일은 그 45년도 봄에 멸망을 하고 평양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이 소련 보고 계속 참전해달라고 계속 참전을 했지만은 소련 그 음흉한 인간들이 참전할 것 같습니까? 안 하고 기다리다 원자폭탄 터져서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그때 참전을 해갖고 물밀듯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그냥 거저 먹은 거예요. 거저. 그래서 공산당 세상 만들려고 만주, 그 당시 만주는 일본이 세운 괴뢰국이 있었어요. 만주국이. 미군은 바다에 있고 그래갖고 한국 땅에 진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참 뒤에 들어왔습니다. 소련 놈들은 그냥 차 타고 기차 타고 밀물듯이 그냥 들어와갖고 38선에다 딱 말뚝 박았어요. 그래서 남북이 분단된 겁니다. 소련은 해방군이 아니에요. 침략군이에요. 침략군. 그 소련 군대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그런 군대가 아니고 그냥 김일성이 같이 어중이 떠중이 그냥 불황자, 교도소 죄수 이런 거 들어왔어요. 규율이 형편없었어. 응? 요즘 애들은 그런 말 몰라. 규율이 형편없어갖고 소련 군대가 어땠는지. 막구 강간을 하고 사람 때려 죽이고 강도짓하고 그 당시에만 시계가 손목시계가 귀한 거였어요. 보이는 대로 손목시계 찬 사람 거 손목을 뺏어갔어요. 뭐라고 하고 뺏어갔냐? 따와이 내놔 이놈아 이 소리래요. 그래서 시계를 한-두 개만 찬 게 아니라 양쪽 팔목에 팔뚝까지 찼답니다. 그게 소련 군대예요. 그러면은 소련 군대가 한국에서 조선에서만 그랬냐? 개벌은 남줍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 셀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에서도 소련군이 약탈하고 강간해가지고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요즘에도 보면은 중국에서 그런 저희가 나와요. 하얼빈이나 이런 데서 대규모 강간이 이뤄지고 강도질하고 그래서 소련이 아주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었다고. 소련 군대 그런 군대입니다. 평화를 옹호하고 그런 군대 아니에요. 공산당 세상을 만들려고 한 군대예요. 그 공산당은 목표가 뭐냐? 잘 사는 놈 죽이는 세상입니다. 잘 사는 놈 다 죽이고 뺏고, 잘 사는 놈 죽이고 뺏고, 머리 좋은 사람, 교육받은 사람, 인텔리 죽여요. 인텔리. 그 다음에 군인 했던 사람, 경찰 했던 사람, 공무원 했던 사람 다 죽입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살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그 물건을 뺏는다. 강도입니다. 그거 명목은 그럴싸해요. 그동안 핍박 받아왔으니까. 다 뺏어야겠다. 그동안 압제를 받을 것, 부자 지주의 압제를 받고 그랬으니까 다 죽여야겠다. 그러면 요즘 기준으로 봅시다. 대한민국은 다 죽어야 될 놈들이야. 그 공산당 기준으로 보면은. 김정일이도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일이도. 한 1000명 정도 남겨주고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는 도망갈 것이다고. 1000만 명 정도 남겨두고. 그렇게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조국 씨 정신 차려. 너 인마
똑 떨어지는 미제 고용간첩감이야. 박헌영이가 너보다 머리 나빴을 것 같아? 대단히 좋은 사람이야. 그놈 어떻게 됐어? 미제 고용간첩으로 죽었어요. 예? 미제 고용간첩으로 죽었어. 그러면은 그래, 박헌영이는 남쪽 사람이고 뭐 중간에 어쩌게 했으니까 그래서 죽였다. 그러면은 태어나서부터 파리처럼 앞발 비벼대면서 저한테 충성을 다한 농업담당 비서 서관이는 뭔 죄로 죽였어? 미제 고용간첩죄로 죽였어요. 미제 고용간첩죄로. 예? 그 다음에 뭐 미국 저기 화폐개혁 실패했다고 김남기라는 경제부총리를 죽였는데 그놈도 미제 고용간첩이야. 내가 봤을 때는 서관이나 김남기는 미국 사람 한번 얼굴 만나봐서 얘기해봤을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이야. 전교조 여러분 조심해. 예? 너는 한국에서 배불리 먹고 노조 간부로 일도 안 하고 손이 보들보들한 놈들은 공산당이 죽여. 손 보들보들한 공산당이 안 죽였다고? 재판장이 노무현이 장인이야. 장님 밀주 만들어 먹고 눈이 멀어갖고 장님이 됐는데 6.25에 군대가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무슨 군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인민재판에서 죽였어. 눈도 안 보이는 놈이 사람 손잡아보고 부들부들하니까 이놈 농민 착취해먹고 살았구나. 그래서 죽었어. 여러분 손 한번 만져보세요. 내 손 부들부들한가? 예? 내 손 부들부들하면 조심하세요. 공산당 세상 되면 다 맞아 죽어. 서울에서 30평 이상 10억 이상 아파트에 살던 놈들 다 죽어. 공산당 세상이 그런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학생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런 세상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네 마누라 이쁘지? 뺏어가 그놈이. 네 딸내미 예쁘지? 그놈이 뺏어가. 중국 공산당이 그랬어. 김일성이도 마찬가지야. 김일성이 마누라 아주 무식한 년이야. 예? 못났어. 정식 결혼하고 만난 것도 아니야. 딴 놈 살던 건데 어디 그놈 가고 추운 겨울에 한겨울 보내서 김정일이가 생겨갖고 할 수 없이 결혼한 게 김정숙이요. 무슨 뭔 어머니 김정숙이요 그게. 요즘 말로 하면 뭐 저기 문재인이가 쫙 찢어버린다고 하면 그게 앞에다 개자 붙여야 되는 사람들이요 그게. 정신 차려요. 자가용 있는 사람 조심해. 북한에서 자가용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지 것도 없어. 지 것은 아예 아니야. 나라 것인데 그거 타는 건데 겨우 군당위원장 요런 사람들, 뭐 경찰서장 요런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거야. 너희들 얼마 자가용 타고 다니면은 소나타 잘 굴러가지. 그랜저 잘 굴러가고 소렌토 좋아. 국산차 그런 거 타던 놈들 다 죽어. 인민 고열을 빨아서 소렌토를 타고 다녀?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고, 제네시스 타는 놈들 더 조심해. 제네시스 타는 사람 더 조심하세요. 특별히 조심하세요. 그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미국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미제 고용간첩이야. 북한에서만 그랬냐? 중국에서도 그랬어. 문화혁명 때 영어 책 나오고 영어 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 다 미제 간첩으로 몰아서 죽였어. 통계에도 없어. 얼마나 죽였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세상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뭐 중국 가면서 뭐 아이고 돌아다니면서 술도 사 먹고 뭐 어디 저기 룸사롱 가서 아가씨도 만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상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쥐고 있어요. 공산당은 알파요 오메가야. 처음부터 끝이야. 모든 걸 장악하고 있어. 마윈이 부자 됐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아무 때나 죽일 수 있고 아무 때나 뺏을 수 있어. 중국 땅에 벌려놓은 건 사업하러 중국 들어가는 사람 정신 차리세요. 네 거 아니야. 네 것인 것 같이 확실히 현금화해서 중국을 빠져나왔을 때 그때 네 거야. 지금 중국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안 내줘. 예? 취관이 안 되는 거예요. 취관이. 내 돈 뺄 수가 없어. 중국이 그런 한국 같은 그런 사회가 아니야. 예? 한국처럼 뭐 자유가 있어서 나불대고 그런 사회가 아니야. 뭐 항의하고 뭐 잡혀가고 뭐 인권이 없고 있고 그런 소리를 못해. 조용히 실종되는 거야.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고 공산당이란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산당이라고 해놓고 공산당이 또 아니야. 아니, 공산당이 못 사는 놈들만 해갖고 무산계급 사회라고 그러는데 김정은이 무산계급입니까? 습금형이 무산계급입니까? 이재용이는 잽도 안 되는 재벌이야. 습금평이가 한국 김정일이도 마찬가지야. 이재용이가 잽이나 될 것 같아? 응? 삼천리 강산 반쪽이 다 김정은이 부동산이야. 2,400만이 김정은이 노예야, 노예. 예? 무슨 평화주의자고 무슨 핵무기를 만드는데 미국 침략에 대항하려고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야요. 예? 용병으로 12,000명 팔아먹었어.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3,000명 이상 사상당했답니다. 사상. 죽은 놈, 다친 놈 합쳐서 3,000명이 다쳐 있고 죽었대요. 돈 받고 팔아먹은 거요. 조선인민군이라고 깃발도 못 들고 갔어. 옷에다 무슨 인공기도 못 달고 갔어. 그냥 다 죽는 거야. 돈은 보상금은 김정은이가 받아가. 김정은이가 좋은 일에 쓸 것 같아? 꼬냑 사 먹고 무슨 외국 치즈 사 먹고 헤네시 꼬냑을 좋아한다든가 뭘 좋아한다든가. 그놈 배 봐. 어떻게 뭐 먹고 나온 배인지. 응? 서민적이라 막걸리 먹었을 것 같아? 응? 타고 다니는 차 봐. 무슨 이름도 없는 잘 발음도 안 되는 마이바흐? 그것도 지금 여기 문재인이 졸개들이 보내줬다고 하는
뭔 어떻게 우회해서 그런 말이 있어? 그러면 문재인이 좀 얘기해 봅시다. 문재인이가 뭔 민주화 변호사일 것 같아? 그놈이? 노무현이가 민주화 변호사입니까? 그놈이? 김대중이가 민주화 운동가입니까? 아니요. 나 집 전라도요. 고향이 전라도예요. 22, 3살에 떠가지고 서울에 와서 계속 살아요. 김대중이야말로 나쁜 인간입니다. 나도 속았다니까. 그놈이 민주주의자고 평화주의자인 줄. 나는 비교적 일찍 깨달았어요. 한참 군사정권 흔들리고 그럴 때 김영삼이 오고 김대중이 오고 서로 지가 나서겠다고 그랬어요. 서로 지가 나서겠다고. 양보 안 하고 서로 지가 나서겠다고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노태우한테 졌어요. 부정선거에 의해서 진 게 아니야. 그냥 진 거야. 한국에는 기존에 그렇게 여지간히 살던 중산층 인구가 많아서 그 사람들은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아. 그 숫자가 일정한 숫자가 있어요. 또 민주화를 원하는 세력도 있어요. 많았어요. 나는 민주화를 원하던 세력이에요. 그 당시 5.18 당시 80년도 그런 사태 당시 전두환이를 증오하고 그랬던 학생이었습니다. 나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도 김대중 빠였어요. 근데 생각이 달리 되더라고. 이놈들이 욕심 때문에 국민의 그런 자유와 인권에는 안중에도 없는 놈이구나. 지 욕심 차리려고 하는 놈들이구나. 그래 김영삼이 지켜봤습니다. 아니나 달라 마찬가지야. 말로는 민주주의 어쩌고 하지만은 하는 짓이 지 개인의 이익, 개인의 집권욕, 명예욕 이런 걸로 똘똘 붙인 처음부터 대가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뭉친 사악한 인간이에요. 김영삼이도. 김영삼이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이도 마찬가지요. 울고 불고 뭐 미국으로 가서 있고 하네 또 어디니까 어떻게 기회가 오니까 또 기어 나왔어. 김대중이 나쁜 사람입니다. 집권하고 나서 그 사람 그때를 보면 알아요. 그렇게 민주주의의 화신처럼 민주주의 신봉자처럼 외치던 그놈이 김일성이를 빨아대고 김정일이를 빨아대네. 진짜로 속았습니다. 여러분도 속은 사람 많어. 민주당 의원놈들도 정신 차려 인마. 니들도 지금 이용해 먹지. 조금 더 올라가서 그놈이 정권 딱 잡으면 니들도 얼마 미국 왔다 갔다고 해서 다 고용간첩감이야. 고용간첩감이야. 이재명이가 정권 잡던지 김정은이가 정권을 틀어주면은 니네들 놔줄 것 같아? 한 자리 줄 것 같아? 택도 없어. 택도 없어. 지 이복형도 죽인 것 봐. 지 고모부도 쏴 죽였어. 무슨 평생 파리처럼 비벼대고 살던 무슨 인민군 무엇이도 졸았다고 쏴 죽였디야. 마구 죽이는 놈이야. 그러는 놈한테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이의
김정은 뭐 위원장의 생명 존중 사상에 견의를 표한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씨한테 묻고 싶어요. 생명 존중 사상 뜻이 뭔지 알고 있는지, 경의의 뜻을 알고 있는지. 응? 김정은이가 어떻게 생명 존중 사상을 갖고 있어? 못 살겠다고 도망가는 북한 동포들 강 넘어가면 등 뒤에서 쏘라고 하는 놈이고 막 쏴 죽이는 놈인데, 문재인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문재인이도 김대중이만큼 나쁜 놈인데 어떻게 질적으로 보면은 김대중이보다 더 나쁜 놈 같아. 밝은 세상에 비교할 저기가 뚜렷하니 있고 그런 걸 알고 그런 정보도 많이 알고 있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그런 소리 한 거 보면, 그러면은 노무현이, 노짱은 어떻습니까? 노사무도 있고, 노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 그냥 노무현이 바위에서 뛰어내서 투신 자살했을 때 방송이 한 달 넘게 추모 방송을 하고 난리더라고. 대한민국 방송 아니에요. 언론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매체라고. 매체, 전달 매체라는 뜻이에요. 당의 의사를 전달하는 나팔수, 스피커라는 뜻이에요. 매체라는 뜻이. 중국에서는 매체라고 부릅니다. 지금 KBS, MBC, 뭐 조중동 매체예요. 중국에서는 언론 대접 안 해줍니다. 언론사 대접 안 해줘요. 한국에서는 언론사 대접해줘요. 착각입니다. 그놈들 대접해주면 안 될 놈이야. 절대 대접해주면 안 될 놈이야. 이미 스피커가 됐어. 예? 이미 스피커가 됐어. 노무현이는 중국 가서 모택동이한테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모택동이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버! 노! 모택동이 존경할 만한 인물 아닙니다. 그놈도 산도동 놈 출신이에요. 그놈도 산도동 놈 출신이야. 그 산도동 놈 명분 좋잖아. 혁명한다고. 무산계급 잘 먹여 살려서 평등하게 산다고. 무산계급 제일 많이 죽인 놈이에요. 예? 무산계급 제일 많이 죽인 놈이야. 세계 살인마 넘버 원이야. 제일 많이 죽였어. 모택동이가. 무슨 뭐 일본 일제 뭐 36년 학정? 그런 건 잽도 안 돼. 예? 무슨 스탈린 뭐 유태인 뭐 몇백만 학살? 잽도 안 돼. 잽도. 중국 역사에도 살인 좀 한 놈들이 있어요. 응? 중국 역사에 살인 좀 많이 한 놈들이 있어. 무슨 명나라 무슨 주원장이가 사람을 삶아 죽이고 토막쳐 죽이고 그거 몇 명 안 돼. 아마 100만도 못 죽였을걸. 모택동은 수천만 명을 죽였어. 통계가 안 돼. 예? 통계가 안 돼.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코미디 같은 걸. 굶어 죽인 것만 최하 4천만에서 뭐 많게 보는 사람은 6천만 이상도 보고 있어. 얼마 죽였는지 몰라. 얼마나 굶어 죽었는지 몰라. 예? 그래 나라 쑥대밭 만들어 놓고 비팔에 의해서 모택동이가 물러났어요. 1선에서 2선으로 물러났어. 그러고 갖고 있던 직함은 군사권이에요. 군사유 주석. 국가주석은 유석이한테 줬습니다. 국가주석. 한국에서는 국가주석이 뭐 오야 이씨 큰 자리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예?
국가주석 아무것도 아니요. 결국 모택동이 세력한테 맞아 죽었어 다. 아주 모욕을 당하고. 그 모택동이가 대약진 운동으로 굶어 죽인 숫자만 4천에서 6천만이다. 그것만 죽였냐? 네버지 네버. 공산혁명 일으키고 나서 중국에서 부자들 다 죽였어. 네? 막 사계 같은데 금융부자도 있고 그런데 다 투신자살하고 다 죽었어. 그 사람들 죽이는 게 그게 공산당 운동이고 공산당 혁명이야. 그 죽고 난 놈들 자식이고 싹 저항할 만한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자식까지도 다 씨를 말려. 그렇게 해서 지주하고 농민이라고 죽인 게 100여만이 넘어. 100만이 150만까지 잡아요. 네? 49년 공산당 집권하고 나서 인민재판으로 시골에서 그냥 논두럭 밭두럭에 세워놓고 꽃갱이로 뒤통수 찍어서 죽인 게 그렇게 많아요. 부자도 많아 중국은. 그때 도망온 사람들 한국에 화교가 있어요. 후손들이 뭐 금괴를 갖고 왔네. 직접 배를 혼자서 띄워갖고 독배를 띄워서 건너왔네. 하는 사람들이 49년도 50년도 혼란 시기에 한국에 온 사람 화교들이 상당한 수가 됩니다. 조선 말에 온 사람도 있지만은 중국 공산화 과정 45년도 이후 50년 6.25 전쟁 나기 전에 그때 넘어온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화교 중에.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지들이 정권도 잡고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됐으면은 깨끗하니 청렴 결백하게 살고 재산도 갖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이놈들이 재산을 챙기기 시작하네. 재산을 챙기기 시작해요. 뭐 지금 무슨 시진핑이 돈 없을 것 같습니까? 이재용이는 거기 다니면 거지야. 뭐 정주영이 손자 누구야? 뭐 정의선이도 거기 다니면 거지야. 시진핑이 재산에 대하면은 거지야. 한 10여 년 전에 중국의 그 공산당의 한국말로 는 주영강이라고 있어요. 저우용캉. 그놈이 재산이 어마어마해. 예? 재산이 어마어마해. 그놈 별명이 뭐냐? 중국말로 100개 왕이에요. 100개 왕. 100마리 닭 중에 왕이다. 여러분 시골에서 닭 키워보면 알죠? 숫닭이 암탉 수십 마리 데리고 그냥 아무 때나 올라타고 쪼아대고 그냥 눈을 휘번덕이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으면서 막 위험을 과시하고 100마리를 거느린 닭 100마리를 거느린 왕이라는 거예요. 주용강이가 중국에 요즘에는 뭐 드라마도 많고 뭐 영화 배우도 많고 이쁘고 뭐 그런 애들 많은데 제일 처음에 중국 가니까 촌스럽게 생겼더라고 다들. 그런데 아나운서들이 괜찮게 생겼어. 한마디로 예뻐. 좀 지적으로 보이고 외모도 좀 깔끔하고 남자들 이목 끌만한 그런 외모더라고 아나운서. 아나운서는 다 그놈 거요. 중국 아나운서는 다 그놈 거요. 중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 그놈만 그러느냐? 아니요. 다 마찬가지예요. 공산당 간부 되면은 극도로 타락돼 있습니다. 극도로 타락돼 있어요.
모택동 처 강청이도 개 뭐야 개 뭐 완전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배우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어떻게 해갖고 모택동이를 호려갖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그 뭐 과거 자기 과거에 대한 그런 뭐 트라우마나 뭐 열등감이 있어갖고 그렇게 이쁘고 교육 많이 받고 좋은 여자를 미워했어요. 그 유속이 부인은 부자고 교육도 많이 받은 여자야. 비참하게 죽였어요. 강청이. 무슨 자본주의파다, 주자파다, 자본주의를 향해 달려가는 자본주의 추종 세력이다. 뭐 그렇게 해서 죽였는데 그 뭔 인도네시아 방문인가 했어요. 그 당시 그 유소기가 인도네시아 방문하고 갔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국가 원수 부인 자격으로 따라갔단 모양이에요. 양장 곱게 맵십게 차려입고 목걸이 하고 갔는데 그게 완전히 자본주의 그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해갖고 그냥 그렇게 비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은 김일성이는 뭐 고고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가 고고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가 고고하게 마누라만 품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개처럼 살았어.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조금만 높은 데 가면은 아주 허리 아래 생활이 지저분합니다. 모택동이 평생 목욕을 안 하고 고추는 그 여자 뭐 그걸로 시쳐댔대요. 그런 인간이에요. 모택동이가. 그런 인간 모택동이를 문재인이가 존경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그냥 외국 가서 예의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모택동이라면 안 돼. 모택동이는 전혀 그런 인간이 아니야. 수많은 어린애들 다 갖다 성적으로 유린하고 씻지도 않고 이도 안 닦고 머리도 안 감고 한마디로 더럽게 산 인간입니다. 더럽게 살다 더럽게 죽었어요. 옛날 70년대 신문을 보면은 그 캐리커처라는 걸 있어요. 캐리커처라고. 그걸 항상 그려놔요.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특징적인 면을 딱 부각해갖고 그림을 갈거려. 그 미국의 무슨 그 시사 만화가가 룰이라는 사람이 있어. 모택동 그려놓으면은 그게 모택동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모택동의 모습. 머리도 안 빗어갖고 기름 떡진 걸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부시션 입고 옷은 그 중국 공산당 옷 그런 저기 뭐야 단추 달리고 뭐 국방색 비슷한 그런 옷에다가 뻘건 별이나 모자에는 달고 그런 옷 입고 살고 그런 옷 입고 나왔어요. 국방색 아니면 회색 이런 색 뭐 짙은 색 아주 더럽게 살다 무절제하고 낮에는 퍼질러 자고 밤에 일어나서 뭐 이러는 척하고 그게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다 그랬답니다. 김정은이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한결같은 그런 그 사람들 증언이 그 사람들은 낮에는 그냥 퍼 잔답니다. 그 밤에 일어나서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일하는 척하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낮에 그렇게 무절제하게 늦잠을 자고 무절제하게 처먹고 그러니까 배가 나오고 심장이 터지해서 죽는 거예요. 심장병으로. 자기 자신 관리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 관리도. 똑같은 놈이 세 놈 다. 김정은이도 나이 어린 놈이 이제 뭐 40이나 된가 그런 놈이 뭐 120kg, 140kg 말이 됩니까? 먹고 싶은 거 참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럴 만한 자기 자신을 자제할 만한 식욕을 자제할 만한 성욕을 자제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는 하찮은 인간들입니다. 하찮은 인간들이에요. 그래 노무현이도 똑같은 놈이에요. 노짱 아니에요. 그거 어디 대한민국에서 뇌물 받아서 미국에 아파트 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이는 뭐 눈을 똑바로 뜨고 노무현이가 언제 뇌물 받았냐고 책임질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화면에서. 아니 미국에 아파트 샀잖아요. 노정현이가 지 친구 옛날 삼성물산 사장 경주현이 딸한테서 돈 주고 샀잖아. 그 돈을 박연차한테 받아가지고 그 돈도 정상적인 루트로 이렇게 해갖고 송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어디 사과상자에다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서 불법으로 다 송금했어요. 노무현이가 그렇게 떳떳한 척하고 큰 척하던 놈이 기가 팍 죽어갖고 면목 없습니다 했어요. 면목 없습니다. 부산에서 살다가 김해에서 살다가 버스 타고 검찰청 조사받으러 와서 버스에 내리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면목 없습니다 했어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던 놈들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면목 없습니다 했어요. 지가 뇌물 안 받았으면 그렇게 면목 없습니다를 왜 해? 그러고 그러면 노무현이는 안 받고 권양숙이가 받았다? 노무현이는 진짜 몰랐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권양숙이가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솥밥 먹고 한 지붕에서 한 이불 덮고 한 베개 베고 잔 놈들이에요. 모를 수가 없어. 박근혜는 어떻게 잡아넣습니까? 이재용이하고 박근혜하고 이심전심으로 뇌물을 주고받는데 그 뇌물은 최순실이가 받았답니다. 그 말로. 그 말 가격이 수십억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저기를 했어요. 그 말을 그러면은 최순실이가 받아서 팔아먹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말도 소유권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 소유권을 그러면은 그 삼성 그런 데서 최순실이 앞으로 소유권을 돌려놨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말고기를 최순실이 가족이 잡아서 뜯어 먹었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뇌물죄로 그걸 갖다 통째로 했어요. 그거를 최순실이 딸이 몇 번 빌려 탔답니다. 좋은 말이 있어야지 좋은 실점 나니까 좋은 말 사주세요 해갖고 이재용이가 사준 건데 그걸로 말 빌려 타는 거예요. 말 요즘에 빌려 타는 거 얼마입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입니까? 그런 걸 갖다가 뇌물죄 걸어서 박근혜를 잡아놓고 정권을 찬탈했어요. 세상에 국정농단죄라는 죄는 법조항이 없어요. 국정농단죄라는 죄는 헌법에도 없고 어느 법에도 없어. 형사소송법, 민법, 형법, 상법 어디에도 없어. 그러고 헌법 정신을 위배했단 그렇게 애매모호한 말이 어디 있어.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는 그런 죄목은 없어요. 그러면은 노무현이 문재현이
헌법 정신 위배하는 게 한두 가지냐? 전체 생활이 헌법 정신 위반하고 살았던 놈들이야. 그렇게는 내가 법을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는 처벌할 수 없는 게 법체계일 겁니다. 예? 그렇게는 처벌할 수 없는 게 법체계일 거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빨갱입니다. 그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자 아니에요. 임종석이 민주화 운동자로 행세하는데 민주화 운동자 아닙니다. 그건 반민주화 운동자예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추종하고 어떻게 세상 최악질 제일 사악한 세습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이 좋다고 추종하는 놈이 어떻게 그런 독재자는 없어요. 민주주의자가 됩니까? 독재 옹호주의자지. 임종석이 그 여자 누구야? 임수경이 민주주의자로 잡아가둬야 될 놈들이요. 어떻게 그놈들이 뭐 민주화 운동을 했네 하고 살아? 민주화 운동한 사람 나야. 최루탄 맞고 전두환 퇴진했던 나야. 졸개들 많이 있어요. 졸개들 무슨 국회 무슨 법사위원장 정청래 무슨 또 옛날 안민석이 이거 개 양아치 새끼지 그거. 아이 참 실례했네. 양아치란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재산이 300억 불 있다고 온 사람이에요. 안민석이가. 그건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무슨 프로포폴 맞고 취해가지고 사면이 유리로 된 방에 앉아서 그냥 취해갖고 해롱해롱 혼이라며 무슨 배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때도 그냥 해롱해롱 하고 있었다고 그런 주사 놔준 간호장교 찾는다고 미국 군부대까지 들어가서 찾으러 간다고 그러고 오라고 그러고 그 다 증언했어요. 언제 히로폼을 놔줬나 프로포폴 놔줬 그런 적 없어 전혀. 그 재산이 300억 달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돈이 근거가 어디냐? 박정희가 월남 파병으로 돈 받은 돈 다 빼돌려가지고 스위스 은행에다 넣어놨는데 그놈이 이자치고 새끼치고 부동산 투자하고 해서 지금 300억 달러가 됐답니다. 300억 달러는 이재용이도 없어요. 아마 우리나라 5대 재벌 주식 보유랑 다 합쳐도 300억 달러 안 될걸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 찾아갖고 그놈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저기 누구야 그 머리 풀어 헤치고 헛놈들이랑 혼소리가 있어. 300억 달러 정유라한테 상속이 다 됐답니다. 그때 그렇게 방송을 했어.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들었어. 김어준이 그 정유라 300억 달러 있나 봐요. 300억 달러 택도 없어. 몇 년 전에 한 10년, 10여 년 됐나? 원래 스위스가 그렇게 세계에 부당한 돈 갖다 집어넣는 독재자들 그런 금고 역할을 했었어요. 그게 아마 국제적인 여론에 의해서 다 발표를 했어요. 누가 얼마 넣어놓고 그렇게 다 발표를 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어. 그때 이미 그놈들이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거기 했으면 그 내용을 크게 보도했어야 되는데 보도 안 했어. 할 것도 없었어. 한국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이나 그렇게 의심할 만한 돈 넣어놓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넘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선동으로 해가지고
박근혜가 무슨 뭐 롯데호텔 30몇 층에서 정아무개하고 멋을 뭐 쳤다든가 뭐. 아니 박근혜가 60 넘은 할머니가 거기를 왜 가? 자기 집 놔두고 얼굴 팔리게. 사람이 그 정도 나이 되면 성욕이 없어져요. 그런 걸 믿는 놈이 있어. 야, 박근혜가 어디 롯데호텔 몇 층에서 어쨌다더라. 아, 그럼 그렇지. 수상했어. 어떤 놈은 상당히 교육도 받은 놈인데 그러더라고.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라는 저기 뭐야, DNA 검사 결과만 나면 끝이야. 아이고, 그런 놈이 정상적인 판단하는 놈이에요? 정유라가 어디를 봐서 박근혜를 좀이라도 닮았냐? 지 엄마 판맥인데. 참나, 그렇게 해요. 세상 우스운 세상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한국 정권 그동안 깨끗했어요. 비교적. 문제가 될 만한 놈 전두환이 있어요. 전두환이. 그 졸개들 요즘에 나와서 주둥이 까는데 그거 왜 총살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 문재인이가 총살 좀 시키지. 그렇게 전두환이가 못된 짓 되고 그랬으면은 노무현이는 뭐 됐어? 김대중이는 뭐하고? 독재 권력의 하수인으로 큰 소리 치던 무슨 장세동이네 무슨 뭐 허삼순네 허문도네 그런 놈들 사형 안 시키고 왜 놔둬? 아이고 열받아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 12명인데 앞으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겠습니다.